최근 영국 육군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KCTC에서 매년 연합훈련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육군은 영국은 국토의 85%가 산지라면서 한국은 이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험한 지형은 물론이며 준비된 군 인프라, 그리고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긴장감 등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훈련 최적 장소라 극찬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에서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다소 생소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크라전을 비롯해서 각국 군대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영국처럼 소수의 부대 혹은 특수부대, 실전 투입 부대 등은 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왜 한국이 최고 훈련지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각종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군에서는 한국조차 모르는 이유로 한국을 최고의 장소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연간 4차례의 훈련을 갖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훈련을 매우 즐겨하며 한국의 지형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의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전투태세를 갖추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미군이 멀리서 와봤자 오키나와나 괌 정도였지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훈련을 하러 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양한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이유가 맞물려 있지만, 네티즌들은 한국이 훈련하기 좋은 장소이며 이와 같은 많은 증거가 있고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군사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훈련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험한 지형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과 산맥들은 험산줄령 혹은 고산줄령이라고 불리우며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산지는 국토의 70%이며 크고 작은 48개의 산맥, 총 4,400여 개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지형이나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전용, 훈련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온갖 지형새가 다 갖춰져 있으며 오히려 지역이 좁아서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랫동안 상대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추운 기후도 러시아와 가까운 한국에 주둔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추워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휴전선 바로 앞의 철원은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울 때가 잦으며 철원에서 현역 근무를 하던 경계병들은 수은주가 영하 수십 도를 측정을 못해 깨져버린 경험을 할 정도로 극한 추위도 경험했습니다. 중동 지방과 같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기후도 군인들에게 있어 험난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모두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과 같이 숲과 험한 산이 있는 지형은 예측 불가로 더욱더 작전이 중요해지며 써야 하는 각종 군수 물자들도 극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해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륙작전 관련한 훈련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2013년에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해병대가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미군들은 오키나와 등에서 날아와 해안 양육 군수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은 항만 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 해안가를 통해 연료와 탄약, 각종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연습을 말합니다. 또한 공기 부양정 등을 동원해 특수부대원이 수중과 공중 등 육해공 장악 작전을 통해서 적 후방을 장악한 다음 한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을 한미연합 3,50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훈련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한 지형을 비롯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준 곳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키나와가 연중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실전 대비 차원에서 미군들은 한국의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훈련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작전 수행의 전략적 포인트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롤 모델인 포항 상륙작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수복작전을 동일 장소에서 펼친 것입니다. 당시 훈련을 했던 현역 사병들은 각종 보급품들은 대부분 극한 기후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식품을 비롯해 의료용품, 의류 등이었다면서 한국에서 극한 기후의 상황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6.25에서는 한국의 이런 험난한 기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연합군은 크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3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합군들은 한국의 지형을 제대로 고생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과 험지에서 겪는 사계절은 그야말로 인간의 극한 시련을 제대로 겪을 수 있게 해 크게 고생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줬던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적도 출신 사병들은 겨울에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평원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은 지형이 험해 등산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컷을 보면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국 군인은 산을 힘들어하는 연합군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다그치면서 느리게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연합군 소속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힘들어하면서 여기는 사냥이나 뛰어놀기 좋은 나라라면서 험한 한국의 산세 지형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개국이 나오면서 산을 탔던 치열했던 전투는 손에 꼽게 드물다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양구의 983 고지는 피해 능선으로 알려져 있고 6.25 당시 미군 8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은 한미연합사단의 전략 요충지 983 고지 탈환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해 약 3만 발의 포탄을 소비했습니다. 여기에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산을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전투가 반복이 되었던 어려운 전쟁이었죠. 실제로 한국전은 온갖 전투와 작전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최첨단화되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군대가 존재하는 현대에는 과거보다는 육상의 전투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군인들에게 상륙작전이나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위해서 한국은 작전 전개의 명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뚜렷한 기후 변화와 한여름과 한겨울, 극단으로 치닫는 계절 등은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각종 군수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한 매체는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훈련하는 관련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 추운 겨울을 견디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험지를 주파하며 한겨울과 여름의 극한 온도 테스팅을 훌륭히 마친 K9이 제값을 못 받을 리 없겠죠. 노르웨이 옆 동네로 북유럽의 추운 날씨를 자랑하는 핀란드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K9의 발사 장면과 무반동 메커니즘을 살펴본 군인이 흐뭇해하는 모습은 국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 지형이 있는 호주에도 K9 자주포가 1조 원 계약을 하면서 한국 군수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자주포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했지만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상황 등 여러가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 가운데 앞으로 대량으로 항공 무기를 수입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군수 물품 등은 극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한국 지형의 군사작전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해외에서 나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전문성, 고성능을 겸비한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전 감각으로 긴장감을 느끼기에는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된 한국은 1년 내내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핵잠 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을 운용 중이고 멀게는 러시아와 언제 한국을 위협할지 모르는 중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고성능의 핵잠을 개발하여 한국의 바다에서 다양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죠. 한국의 험한 지형과 기후가 내수용 군수 물자마저 견고하게 준비되어 세계적인 수준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고성능의 전투기나 미사일까지 선보이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대략적인 양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일 휴전 상태이며 분단국인 한국은 그 자체로 긴장하며 각종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그 자체를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은 이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주국방을 비롯해 미국과의 각종 연합 작전에도 매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을 가장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전이 일어날 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상 항시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나라임은 물론이고 특유의 산세 지형과 뚜렷한 사계절로 인해서 군사훈련이나 각종 군수장비를 테스트하는 좋은 위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군수산업이 더욱더 발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리블튜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